자, 교과서 35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352페이지 보면 이제 5장의 지적, 청량 이렇게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지적은 있잖아요. 크게 5장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5장 나누는데 1장은 서론이거든. 이거는 용어정입니다. 용어정이 시험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됐죠? 그럼 2장, 3장, 4장, 5장이거든. 지금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를 쭉 배웠는데 제일 중요한 건 2장입니다. 2장. 근데 올해는 예상에 빗나갔어요. 원래 여기에서 4-5문제를 출제를 하거든. 여기서 자, 이렇게 합니다. 4문제, 3문제, 3문제, 2문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근데 올해는 여기서 2문제밖에 안 내고 여기에서 5문제를 했어요. 여기에서. 오케이? 네. 그러면 지적 청량 있죠. 여기서는 2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2문제. 자, 그러면 352페이지에 가면은 지적, 청량 이렇게가 나오죠. 그죠? 그럼 잠깐만 요리를 해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 글자를 1000번 넘게 쓰거든. 1000번 넘게 써요. 그러니까 하나의 부동산이 있다면 장부가 2개입니다. 하나가 등기부예요. 하나가 지적 공부입니다. 그럼 이 지적 공부에서 우리들에게 공시하고자 하는 것은 토지의 표시입니다. 그 다음에 소유자예요. 됐죠? 그럼 이 토지의 표시 이래 나오면은 소재, 지번, 지목. 그 다음에 면적, 경계, 자표예요. 잘했죠? 여러분들 눈썰미가 있다면 제가 항상 글을 쓸 때는 이렇게 썼습니다. 여기서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렇게 쓰지 않고 항상 이렇게 내렸었어요. 그럼 이게 나중에 가면 다 필요를 해. 쉽게 표현해 보면 이 세 개는 청량을 안 합니다. 청량을 안 해요. 이 세 개는 청량을 해. 그냥 면적이죠. 이 땅의 면적을 지적 공부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청량을 해봐야 면적을 알 수 있지. 도면을 그려야 되거든. 그래서 경계 표시를 해야 되거든. 도면의 경계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청량을 해야 된다. 해. 좌표는 수학에서 말하는 이 XY 좌표잖아요. 그죠? 그럼 이 토지의 거리를 측정하기 위해서, 면적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청량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요 세 개입니다. 그러면 아래 세 개는 청량을 한다, 안 한다? 한다. 위에 세 개는 청량을 하지 않는다. 자, 그럼 책의 의의를 보세요. 둘째 줄에 각 필지의 줄 것입니다. 경계 줄 것입니다. 좌표 줄 것입니다. 면적 됐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면은 청량의 대상이 나오지. 요게 이제 기출문제인데 요거는 3년에 한 번씩 출제를 합니다. 작년도에서는 여기서 출제를 했었어요. 그래서 책에 보니까 1번부터 13번까지 나와야 안 나요? 나와요. 그럼 칠판을 보세요. 자, 보세요. 이거는 낱말을 익숙시킵니다. 낱말을. 그래서 청량의 대상이 13가지가 나와. 그럼 제가 정리를 해볼 때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 보면 지적 기준점을 정하는 경우, 여기 무슨 청량? 기초 청량. 다시 지금은 낱말만 익숙시키세요. 낱말만. 요거는 조금 있다가 배웁니다. 제가 밑에 갑니다. 검사죠. 요것도 오늘 배울 텐데 그냥 이래 생각하세요. 청량은 지적 청량 수행자가 했다면 그걸 그대로 지적 공부에 등록을 하느냐, 검사 받고 등록하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면적 경계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청량이 잘못됐다 이러면 만약에 옆집 땅하고 우리 땅하고 경계 분쟁이 발생하면 큰일 나는 것이거든. 그래서 청량을 했다고 해서 바로 올리는 게 아니에요. 검사를 받고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청량? 검사청량. 그 다음에 지도공부 복구죠. 복구는 앞 시간에 배울 때 지도공부가 분실돼서 멸실이 돼서 훼손이 돼서 그냥 가장 쉽게 분실된 거라. 그럼 새로 만들어야지. 그럼 청량을 통해서 다시 다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요게 신규 등록 나오죠. 바다를 매립해서 육지로 만들었어요. 그럼 지도공부에 처음으로 등록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그럼 그 토지의 면적, 경계, 청량해봐야 된다, 안 해봐야 된다? 해봐야 돼. 그 다음에 등록 전환이죠. 등록 전환은 임야대장에서 토지대장으로 가는 거거든. 임야도에서 사용하는 도면의 축척은 6,000분의 1이 보편적입니다. 보편적.
지적도에서 사용하는 거는 1200분의 1이 보편적입니다. 그냥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임야도의 도면에 축척하고 지적도의 도면에 축척하고 축척이 같아 다르다? 다릅니다. 다릅니다. 청량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분할하면은 쪼개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거 청량을 해야 쪼개는 거지. 맞죠? 네. 그 다음에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서 이렇게 나왔거든. 요거는 요대로 외우세요. 그럼 제가 설명을 해보면 이렇게 합니다. 만약에 바닷가 주변에 토지가 이렇게 있다면 일필집 전부가 바다로 쓸려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지. 일부만 바다로 쓸려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지. 일필지 전부가 바다가 됐을 때는 청량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없애버리면 되지. 그러나 일부가 바다로 쓸려 들어갔을 때는 얼마만큼 쓸려 들어갔는지 청량해 봐야 된다. 안 해봐야 된다? 해봐. 근데 법에는 일부 전부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다. 그냥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의 청량이 필요한 경우 이렇게 나와. 그 청량이 필요하다는 그 말 속에 해독을 할 때는 전부가 들어갔다는 소리다. 일부가 들어갔다는 소리다. 일부. 되죠. 그 다음에 축척 변경이죠. 1200분의 1을 500분의 1로 바꿔주는 겁니다. 1200분의 1과 500분의 1은 축척이 같아 다르다? 다름? 정밀도가 다르거든. 다시 다 해야 됩니다. 다시. 그 다음에 등록상 정정이죠. 그 청량을 잘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다시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글자랍니다. 도시개발 사업만 딱 읽어보세요. 시작. 도시개발 사업. 제가 공시법 시간에 사업자가 들어가면 답은 하나로 통일이 돼 있어. 그러면 공공사업을 하든 도시개발 사업을 하든 택지개발 사업을 하든 사업자가 들어가면은 기존의 토지 깡그리 뭉개고 필지를 바둑판처럼 새로 정해야 안 정해요? 정해. 청량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그러면 이제 외울 때는 이래 옵니다.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실시하는 청량 이름을 시작 지정 확정 청량. 이해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도시개발 사업하면 청량한다는 걸 이해하죠? 그 이름을 시작 지정 확정 청량. 여기서 왜 확정일까? 그거는 그냥 학자들이 지은 거예요. 다시 봅시다. 도시개발 사업하면 기존의 토지 깡그리 뭉개죠. 필지를 새로 정한다는 거 이해합니까? 지목도 새로 정한다는 거 이해합니까? 그럼 모든 것을 새로이 정한다, 새로이 확정한다, 새로이 확정한다. 그래서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확정한다. 그래서 이름이 시작 지적 확정 청량. 자, 그 다음에 지적 재조사 사업이거든. 글자 그대로 가지고 가세요.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나라의 대장과 도매는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느냐 할 때 일제 강점기 때부터 출발을 합니다. 외놈들이 우리나라를 갖다가 강제로 점령하고 난 다음에 1914년에 제1차 토지조사 사업, 18년에 제2차 토지조사 사업 이런 거 우리 국사 시간, 사회 시간에 배웠다 안 배웠다? 안 배웠어요. 네, 그 중학교 때 다 나옵니다. 다 배운 거예요. 이제 일제 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해방이 돼서 6.25가 일어났어요. 6.25를 그냥 넘기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구청이 폭격을 당해서 등기소가 폭격을 당해서 그럼 등기부 다 불타버렸지. 대장동에 다 불타버렸지. 그러니까 또 새로 만들어야지. 맞다. 맞지. 이게 이제 1970년대 와서 1970년도 이전까지는 땅값은 우리 국민들이 크게 신경을 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70년대 개발붐이 일어나게 되었거든. 그때부터 이제 땅값이 상승하기 시작하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 땅값이 상승한다는 거는 도면의 축적도 정밀한 걸 요구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옆집에서 우리 땅 한두 평 물고 있어도 크게 문제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요즘에는 옆집 땅, 옆집이 우리 땅 한두 평 물고 있다. 난리다, 난리 아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도면의 축척을 정밀한 걸 써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2030년까지 새로 다 만들고 있어요. 새로. 그리고 읽어보세요. 시작. 지적 재조사. 지금 새로 다 만들고 있습니다. 15년 계획으로.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있잖아요.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시작. 경계, 보건, 청량. 그러면 지상건축물의 현황입니다. 현황. 시작. 지적, 현황, 청량. 그러면 이거 맞추면 합격이에요. 앞에서 이야기했거든. 경계, 보건, 청량과 지적, 현황, 청량은 같이 다닌다, 따로 다닌다? 같이 다닌다고 이야기했을 텐데. 안 했어요?
그럼 뒤로 화면 돌립니다. 돌립니다. 그럼 좋다. 요거 조금 있다가 이야기할게요. 조금 있다가 검사청량에서 이야기를 할게요. 낱말을 익숙을 시킵니다. 시작. 경계, 보건, 청량, 지적, 현황, 청량. 낱말을 익숙을 시키세요. 그럼 요 13개를 이제 지금 외울 필요는 없어. 그냥 공부를 하다 보면 저절로 이렇게 암기가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럼 시험에 낼 때는 검사청량이 무엇이냐 이런 시험 문제 자체는 없어요. 그러면 검사청량도 청량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래 묻는 겁니다. 뭐 13개를 익숙을 시키는 겁니다. 통과. 자, 그 다음에 353페이지 갔어요. 여기가 353페이지 가면은 지적청량의 절차가 나와요. 요거를 줄을 그어놓고 공부를 할게요. 줄을 그어놓고. 자, 제일 위에 갑니다. 지적청량을 의뢰하고자 하는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은 줄 긋습니다. 지적청량 수행자에게 의뢰서를 제출한다. 다만 동그라미 치세요. 지적청량 성과에 밑줄을 긋습니다. 검사 밑줄을 긋습니다. 지적재조사 청량 지적청량 수행자에게 의뢰하지 못한다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2번입니다. 지적청량 수행 계획서입니다. 계획서. 둘째 줄에 지적청량 수행 계획서를 밑줄을 긋습니다. 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 3번에 청량기간입니다. 동그라미 1. 청량기간은 밑줄을 긋습니다. 5, 1. 검사기간은 밑줄을 긋습니다. 4, 1. 그 다음에 2번은 있잖아요. 둘째 줄입니다. 지적 기준점이 15점 이하인 경우에는 동그라미 칩니다. 4, 1. 1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그라미 칩니다. 4, 1. 15점을 초과하는 동그라미 칩니다. 4점. 그냥 사다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3번에 합의입니다. 합의. 둘째 줄에 전체 기간에 밑줄을 긋습니다. 4분의 3은 청량기간. 밑줄을 긋습니다. 4분의 1은 검사기간. 갈로 열고 4번의 청량성과의 검사입니다. 검사. 지적청량 수행자는 지적청량을 한 때는 시도리사 대도시시장 또는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 그 청량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동그라미 쳐서요. 되죠? 지적 공부를 정리하지 아니하는 자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줄 것입니다. 경계 보건 청량과 지적 현황 청량은 검사를 받지 않는다. 됐죠? 자, 그럼 칠판을 보세요. 이 청량에서는 시험 문제가 두 문제가 나올 때, 요 절차에서 시험 문제를 내요. 항상 절차에서 내는데, 올해는 안 냈었어요. 그럼 제가 적어보면 이렇게 봅니다. 지적, 청량, 의뢰서입니다. 의뢰서. 지적 청량 수행 계획서입니다. 계획서. 그 다음에 이제 청량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검사를 한다. 이 말. 그러니까 항상 공부할 때 이래서요. 청량을 했다면 그대로 등록하는 게 아니고 검사받고 등록하는데 이게 항상 입속에 놀고 있으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지적청량 의뢰서죠. 의뢰서는 우리말로 말하면 신청서예요. 신청서. 그러면 지적청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누구한테 제출하느냐 이 말이지. 그건 당연히 청량을 하는 사람한테 제출해야지. 그 청량을 하는 사람을 법률용어로 지적청량 수행자 이렇게 말해요. 청량을 하는 자를 다시 지적청량 수행자. 요 지적청량 수행자인데 제가 적어보면은 한국국토정보공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록업자입니다. 업자.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푸세요. 자, 이래 보세요. 우리들 주변에 가면은 공사라는 게 많아요. 다시 할게요. 우리가 뭐 토지개발공사, 수자원공사, 관광공사, 있답다, 있죠. 그런데 대한지적공사라는 게 옛날에 있었어요. 대한지적공사. 그게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름이. 읽어보세요. 시작. 한국국토정보공사. 그러면 이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주된 업무가 뭐냐? 그게 청량을 하는 공사다. 이 말입니다. 이해했죠? 자, 그 다음에 이 등록한 자, 지적청량업을 등록한 자라는 말은
제가 만약에 유치원 선생님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그럼 유치원을 개설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럼 내가 청량기술자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면 청량업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거는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에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고 해야 돼요. 그럼 시험에는 여기까지밖에 안 냅니다. 여기를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그러나 청량은 누구에게 의뢰한다? 시작. 지적청량 수행자. 그러면 지적청량 수행자는 신청서를 받았지. 받았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를 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에다가 제출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시험에는 이 글자 바꾸는 게 시험 문제입니다. 그럼 한번 해볼게요. 정답입니다. 지적청량 의뢰서를 지적청량 수행자에게 제출한다. 오더와이더 O. 그럼 지적청량 의뢰서를 지적소관청에다가 제출한다. X. 지적청량 수행 계획서를 지적청량 수행자에게 제출한다. 오덱스다. X. 시도지사에게 제출한다. X. 지적소관청에다가 제출한다. O. 이 글자 바꾸는 게 시험 문제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청량을 하거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공부할 때는 이렇게 합니다. 청량을 할 때는 날짜가 필요해요. 그게 청량 기간이거든. 그러면 이 청량 기간과 검사 기간은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날짜가 며칠이라 법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청량 기간은 5일입니다. 검사 기간은 4일. 그냥 외우면 됩니다. 청량 기간은 며칠? 5일. 검사 기간은 며칠? 4일. 그냥 외우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는 법이에요. 법이에요. 그런데 지적청량 의뢰인과 지적청량 수행자가 합의를 해가지고 별도 기간을 정할 수 있냐냐 이 말입니다. 별도 기간을 정할 수 있다. 다시 법에는 청량 기간이 5일이고 검사 기간이 4일인데 당사자 둘이서 우리 10일간 하기로 하자, 20일간 하기로 하자 이래 합의할 수 있냐냐 이 말입니다. 합의할 수 뭐다? 있죠. 아니 국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지적청량을 신청이 나고 청량을 하는 사람이 합의를 했는데 그걸 굳이 제한을 둘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맞아요. 네. 그럼 여기서 이제 시험에는 이렇게 냅니다. 합의를 했다면 합의한 기간에 4분의 3은 청량기간으로 해라 이 말입니다. 4분의 1은 검사기간으로 해라. 그럼 이거는 이제 법으로 정해놓은 거거든. 그럼 외우면 되는 거예요. 이해했죠? 자, 그러면 이제 이리 와보세요. 자, 이리 와보세요. 그러면 지적청량 의뢰인과 지적청량 수행자가 합의를 해서 20일간 청량을 하기로 합의를 했다. 그러면 20일에 4분의 3은 며칠이다? 15일. 4분의 1은 며칠이다? 5일. 그럼 20일 중에 15일은 청량기간이고 5일은 검사기간이다. 이해했죠? 네. 이거는 28의 시험 문제입니다. 이게. 됐죠? 자, 그러면 이제 40일간 청량을 하기로 합의를 해서 그럼 40일에 4분의 3은 며칠이다? 30. 40일에 4분의 며칠이다? 10일. 이해되겠어요? 네. 요거는 29의 시험 문제. 그럼 여러분들 딱 그림을 보세요. 요거 20일이지. 그 다음에는 더블로 딱 해가 냈단 말이에요. 맞죠? 네. 아니, 얼마나 공부하기가 쉬워요. 지적은 12개를 그냥 다 맞추면 됩니다. 맞죠? 네. 물론, 11개만 맞춰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출제위원회한테 문제를 냈는데 다 맞추는 것도 예의에 어긋납니다. 한두 개는 틀려줘야 돼요? 안 틀려줘야 돼요? 틀려줘야 되는 거예요. 요거 이해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요거를 설명하러 갈게요. 이거는 나중에 두 개를 딱 외우는 겁니다. 두 개를 딱 외우는데 어떻게 외우냐면은, 자, 요리로 와보세요. 요거, 다시 할게요. 요리로 오세요.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경계, 복원, 청량.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지적, 현황, 청량.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이러면은, 경계, 복원, 청량이 있거든. 지적, 현황, 청량이 있거든. 답은 이겁니다. 이 두 개는 죽을 때까지 같이 다닙니다. 그러니까 한 쌍입니다. 한 쌍. 제가 아까 전에 영희가 나오면 철수도 같이 간다, 따로 간다, 같이. 그걸 딱 외우세요. 여기서 조심할 거는 이 글자는 틀릴 리가 없습니다. 근데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현황.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확정. 자, 여기를 잠깐 와보세요.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지적, 확정, 청량.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지적, 현황, 청량. 이 두 개가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러면 이제 이리 오세요.
그럼 이렇게 따갑니다. 그러면 이 두 개는 답은 이겁니다. 청량은 합니다. 청량 안 합니다. 그러나 면적은 계산 안 합니다. 이게 답이에요. 청량은 하는데 면적은 계산 안 해요. 우리 집에 떡 했거든, 떡. 오케이? 떡 했다고 해서 꼭 제사 지내는 거 이단이다? 아닙니다. 이해합니까? 네. 그럼 다시 합니다. 청량은 하는데 면적을 측정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을 조금 확대시키면 경계 면적이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 면적을 측정을 안 했으니까 면적이 변한다 안 변한다? 안. 그러면 면적이 안 변했다는 거는 우리 집에 면적이 안 변했다는 거는 옆집에도 면적이 변했다 안 변했다? 안 변했지? 네. 맞아요? 자, 다시 할게요. 경계복원 청량과 지뢰는 청량은 합니다. 면적은 측정하지 않습니다. 면적을 측정하지 않으니까 면적이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면적이 변하지 않으니까 불이익 보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검사를 받을 필요도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키는 이 두 개는 뭘 받지 않는다? 검사를 받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책으로 잠깐 가서 확인해 볼게요. 353페이지에 중간에 갈로 열고 4번을 보세요. 청량성과의 검사 찾았죠? 자, 그럴 때 둘째 줄에 보세요. 그러나 지적 공부를 정리하지 아니하는 자르세요. 잘랐죠? 네. 그럼 밑에다가 씁니다. 토지의 표시가 변하지 않았다. 토지의 표시가 변하지 않았다. 이게 답니다. 토지의 표시가 변하지 않았다. 여러분들, 자, 요거 하나만 해볼게요. 자, 요거 적었죠? 다음 거꾸로 이야기해 볼게요. 자, 이리 와보세요. 지적 공부에 토지의 표시를 등록을 합니다. 등록된 토지의 표시가 변하는 게 시작. 토지 이동. 변했다면 서류를 작성한다. 시작.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그거를 보고 지적 공부를 정리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네. 그러면 지적 공부를 정리했죠. 해석을 잘해야 돼요. 거꾸로 하겠어요. 왜 지적 공부 정리했느냐? 토지 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정리를 했지. 맞아요? 네. 그러면 지적 공부를 정리 안 했어. 안 했다는 말은 토지의 이동이 있다 없다? 없다. 토지의 표시가 변했다 안 변했다? 안. 그럼 토지의 표시가 변하지 않았으니까 검사를 받을 필요는 없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럼 설명을 할게요. 이리 오세요. 잠깐만 와보세요. 예를 들어서 먼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지상경계라는 말이 있어. 도면상의 경계라는 말이 있어. 도면상의 경계. 자, 제 말을 들어볼게요. 제가 생일 밥을 해먹는 날은 5월 29일입니다. 생일 밥을 해먹는 날은 주민등록증에, 주민등록 민증에 2월 6일로 되어 있어요. 그 말은 실제 생일을 밥을 해먹는 날과 주민등록 등본상에 나와 있는 생년월일이 다를 수 있다 없다? 그러면 국가가 인정해주는 거예요. 인정해주는 거는 5월 29일을 인정해준다. 2월 6일을 인정해준다. 2월 6일이지. 이해했어요? 네. 그럼 두 번째 갑니다. 지상경계는 옆집하고 우리 집하고 경계는 담이다 담아이다? 담. 논두렁 밭두렁 울타리 2단이다? 2단. 그럼 칠판을 보세요. 이래 됐잖아요. 그럼 이게 갑의 땅이 어렵다. 이게 경계잖아요. 경계를 뭘로 표시합니까? 담. 아니 옆집하고 우리 집하고 경계를 담으로 표시하지. 맞아요? 네. 그러면 토지를 도면에다가 등록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그러면 도면이 있지, 도면. 그러면 도면 속에 갑의 땅과 을의 땅, 이게 경계다, 경계 아니다? 경계. 그럼 이거는 선이다, 선 아니다? 선. 이게 선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합니까? 네.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 모든 토지는 지적공부의 등록이라는 절차를 거친다, 안 거친다? 거친다. 맞아요? 네. 그럼 이게 도면입니다. 우리 경계는 담이 우선이다, 도면이 우선이다? 도면. 자, 마지막입니다. 갑하고 을하고 경계 분쟁이 발생을 해서 청량을 의뢰해야 하네요. 해. 그럼 지적 청량 수행자가 청량을 해로 온다, 안 온다? 온다. 올 때 뭘 들고 옵니까? 도면을 들고 오지. 도면을 들고 오지, 도면. 기계는 당연히 들고 오는 거고. 맞아요? 네. 그럼 도면을 들고 와가지고, 정답입니다. 청량을 해서 갑의 땅과 을의 땅의 경계는 여기다 빨간 말뚝으로 표시해줘야 안 해줘요? 해줘. 여러분들, 자, 글자로 보세요. 경계, 무슨 청량? 복은 청량이죠. 그러니까 이게 경계다, 경계 아니다? 경계. 그러면 다 도면을 보고,
청량을 해가 경계 표시를 해줬다. 이게 무슨 청량? 경계복원 청량. 우리들 주변에 청량하는 거는 대다수가 경계복원 청량이에요. 분쟁이 발생했기 때문에 청량을 의뢰하는 거지. 맞다. 자, 결론을 짓습니다. 이 도면을 보고 청량을 해서 경계 표시를 해준다. 오더와이더? 오! 그럼 이 경계 표시 해줬다고 해서 도면에 있는 경계는 그대로 있다, 변한다? 도면은 그대로 있잖아요. 아니, 도면은 그대로 있지. 맞다. 그럼 지금 담이 변한 거지, 담이. 담은 민법상, 지상경계리 도면상의 경계이다, 아니다? 아니, 우리 이거는 아니에요. 우리는 배우는 거는 이거를 배운다, 이 말입니다. 다시 할게요. 도면을 보고 청량을 해서 경계 표시를 해줬어. 이 경계 표시 해주는 게 경계복원 청량이고, 경계복원 청량을 했다고 해서 도면에 있는 경계는 그대로 있다, 변한다? 그대로 있으니까 경계가 변했다, 안 변했다? 안 변. 면적이 변했다, 안 변했다? 안 변. 그러면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래 되는 거예요. 대충은 이해했죠? 그러면 시험에 나올 때는 경계복원 청량이 무엇이냐? 이런 시험 문제는 없어요. 그냥 경계복원 청량은 검사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래 밖에는 안 나오는 거지. 자, 이리 오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지적 현황 청량. 자, 정리합니다. 여러분들 잠깐만 요리 나와보세요. 우리가 자, 여러분들 이제 자격증을 따고 난 다음에 현업을 하겠죠. 그죠? 돈을 많이 벌어서 60살 이후에 되면은 저 남양주에 땅사가 전원주택 지어서 좀 유유자적하게 사고 싶다, 안 사고 싶다? 우리는 지금 전부 다 콘크리트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맞죠? 네. 안 됐지 않았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제가 새 집을 짓습니다. 그럼 새 집을 지으면은 건축 허가, 준공 허가 받아야 돼, 안 받아요? 받아요. 그러면 건축 허가를 받을 때 설계도를 제출하지. 여기다가 집 짓는다는 설계도를 제출하지. 맞다. 그럼 설계도를 제출했어요. 구청에다가 설계도를 제출한 겁니다. 그럼 설계도가 이렇게 있지. 그럼 나중에 이제 집 다 지었다면 준공 허가를 받아야 돼, 안 받아요? 받아요. 그러면 바로 준공 허가 내어줄 수도 있어요. 근데 구청에서 와가 설계도대로, 오케이? 집을 바로 지어졌는지 안 지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다, 없다? 있다. 요게 지적 현황 청량입니다. 이해합니까? 네. 그러면 이 도면이 말 그대로 도면대로 집을 지어졌는지 안 지었는지 확인해 보는 거니까 이 토지의 경계 면적은 변하는 거 이다, 아니다? 아니, 건축물의 위치가 올바른 자리에 바로 올라갔냐 안 오냐 그것만 확인해 보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럼 결론은 경계 면적 변한다, 안 변한다? 그럼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다 하면 돼요. 됐어. 요게 키입니다. 자, 통과. 자, 그 다음에 이제 353페이지에 지적 기준점. 올해는 여기서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냈어요. 시험을 냈는데, 또 갈로 열고 2번을 보세요. 2번에 보면은, 지적 삼각점 성과는 시도리서가 관리하고 자르세요. 그게 올해 시험 문제 답입니다. 지적 삼각 버릇점, 지적 도근점 성과는 지적 소관청이 관리한다. 이래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자, 잠깐만. 한 장을 넘겨볼게요. 자, 여기로 와보세요. 자, 여기로 와보세요. 먼저, 이거를 먼저 이해를 해봅니다.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은, 이거는 시험에 안 나오는 겁니다. 청량의 구분은 기초 청량이 있고, 세부 청량이 있어요. 기초 청량은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는 게 기초 청량입니다. 그럼 이 지적 기준점 속에는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근점입니다. 자,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길거리를 가면 청량 기술자 아저씨들이 청량을 하고 있어요. 청량할 때 저 아저씨들은 도대체 잣대를 어디다가 꽂아놓고 청량하느냐. 그 잣대를 어디다가 꽂아놓느냐는 게 어디에다가 기준으로 잡고 청량을 하느냐 이 말. 그러면 청량을 할 때는 기준이 돼주는 점들이 있다, 없다? 있다. 이걸 읽어보세요. 시작. 지적 기준점. 이 지적 기준점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종류. 자, 시작.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근점. 이해했어요? 자, 그럼 여기로 와보세요.
이거는 적지 마세요. 적지 마세요. 2 내지 5km마다 1 내지 3km마다 50m에서 300m거든.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이 길거리를 가다 보면은 보도블록이나 인도 있죠, 인도. 가다 보면은 동그랗게 이렇게가 도시 가스 이렇게가 땅에 탁 박혀 있는 거 본 적 있다 없다? 있죠. 상수도 이렇게가 본 적이 있다 없다? 있죠. 그러면 지적 기준점도 이런 식으로 국가가 이미 전국 방방곡곡에 수천 개, 수만 개를 설치를 다 해놓은 거예요. 해놨는데, 자 보세요. 자, 이렇게 됐거든. 이렇게 됐대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지적 삼각점을 하나 설치해요. 그래가 여기에다가도 지적 삼각점을 하나 설치해요. 여기에다가도 지적 삼각점을 하나 설치한다 이 말. 그럴 때 이 삼각점과 이 삼각점 간의 평균 거리가 2 내지 5km마다 하나씩 설치가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여기에 설치하고 3km 앞에 하나 있다는 소리거든.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여. 안 보이니까 중간에 하나를 더 설치합니다. 요게 보조점이다, 보조점. 이 보조점은 점과 점 간의 거리가 1 내지 3km마다 하나씩 있는 거예요. 눈에 안 띕니다. 그 말은 여기 하나 있고 1km 앞에 하나 있다는 소리예요. 그럼 눈에 안 띄지. 그러니까 또 하나를 더 설치해요. 이게 도근점이다. 그러면 이 지적 도근점은 50m, 점과 점 간의 거리가 평균 50m에서 300m마다 하나씩 딱딱 설치가 되어 있다. 그럼 여러분들 길거리를 가면 이런 사거리가 있지, 사거리. 그럼 사거리에 땅바닥에 이렇게 뚝 한번 돌려보는 거라. 그러면은 지적 도근점, 경기도, 평택시 이렇게 써놨어요. 아니면은 이 사거리에 없더라? 그러니까 이 사거리에 가면 있습니다. 오케이? 이 사거리에도 없더라? 그러면 이 사거리에 가면 있습니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지나가서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공인중개사 공부하기 전에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이 눈에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안 들어왔죠? 지금 이제 공부하고 있죠? 거기만 탁 들면 중개사 사무실 이단이다? 이제 관심을 갖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 이게 전국 방방곡곡에 수천 개, 수만 개가 설치가 다 되어져 있는 거라. 그러면 이 두 개는 킬로미터마다 하나씩 있잖아요. 눈에는 잘 안 띄지. 이 두 개는 한번 보려면 3대가 덕을 쌓아야 한번 볼동 말동. 그러면 우리들 눈에 띄는 거는 지적 무슨 점? 도근점. 자, 그러면 이리 와보세요. 자, 이리 오세요, 이제. 자, 이리 와봅니다. 자, 여기에, 자, 요거를 아직 안 했구나. 요리라 보세요. 이리 오세요. 여기에 지적 기준점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제가 잠깐만 보세요. 요거 보이죠? 요거. 그럼 길거리 가면은, 여기서 지적 삼각점 서울특별시, 요 십자 표시가 있어, 원래. 이거 이제 차도에 있다 보면 많이 낡아서 그렇습니다. 낡아서. 여기 보면은 지적 삼각점, 여기 십자 표시가 여기 있어요. 여기는 지적 무슨 점? 도근점. 길거리 가면 이게 다 설치가 다 되어져 있다니까. 설치가. 그러니까 우리가 무의식 중에 지나다니면서 그런 겁니다.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해했어요? 네. 그럼 아까 도시가스나 상수도 봤다는 거, 여러분들 자주 보잖아요. 그거는 촘촘하게 설치가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눈에 잘 들어오지. 근데 이거는 촘촘하게 있는 게 아니에요. 몇백 미터마다 한 개씩 있거든. 그러니까 눈에 잘 안 띌 뿐이에요. 대충 이렇게 생겼다. 이 말입니다. 됐죠? 네. 그러면 이제 이리 와보세요. 길거리를 가다가, 자, 보세요. 이게 도면이거든. 자, 여러분들 다 배웠으니까 해도 그래 보겠어요. 해도. 자, 이게 강남구 삼성동의 지적도입니다. 여기서 요 삼성동이 소재다, 소재 아니다? 소재. 3이 지번이다, 지번 아니다? 지번. 주가 지목이다, 지목 아니다? 지목. 요게 경계다, 경계 아니다? 경계. 요까지 됐죠? 그러면 이게 딱 놓으면 3이죠. 자, 이거는 지목이 시작. 주유소 용지. 주차장이면 주로 쓴다, 차로 쓴다, 차. 자, 요거는 지목이 시작. 공원. 공장 용지면 공으로 쓴다, 장으로 쓴다, 자. 자, 요거는 시작. 도로. 이거는 시작. 철도 용지. 이리 오세요. 요 표시 있죠? 그러면 도면을 딱 보니까 이 표시가 나와. 그럼 이거는 지적 삼각점이 설치된 위치. 요 표시가 나와. 그럼 지적 삼각 보조점이 설치된 표시. 요 표시가 나와. 이러면 지적 도근점이 설치된 표시. 우리가 앞 시간에 도면을 배울 때 제가 두 개를 딱 외우라고 그랬거든. 하나는 위치만 외우면 돼. 위치. 앞 글자는 안 외워도 됩니다. 앞 글자는
건축물 구조물의 위치, 지적 기준점의 위치. 여러분들 위치를 알기 위해서는 지도를 봐야 돼, 안 봐야 돼요? 봐요. 그러면 이건 제가 학교라고 그린 거예요. 학교가 평택 여중이 여기에 위치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요거는 온천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부곡 온천이 여기에 위치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했어요? 네. 여기 이제 요렇게 되진 거예요. 그러면 앞장으로 잠깐 돌아가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막 올해 시험은 여기서 이제 출제를 했는데 제가 먼저 이래 볼게요. 지적 기준점은 요 세 개가 있지. 요게 차이점을 시험에 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개수가 몇 개? 세 개. 잠깐만 요리 나와보세요. 답을 찾을 때 어떻게 딱 찾느냐 하면은 지적에 관한 사무는 사법부 소속이다, 행정부 소속이다, 행정부. 그럼 행정부 이라면 대통령이 있지. 그 아래에 국무총리가 있지. 그 아래에 장관들이 있다, 없다, 있다. 그 아래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다, 없다, 있지. 그러면 우리 지적에 관한 사무는 국장이 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아래에 시도지사가 있다, 없다, 있지. 그 아래에 시장군수 구청장이 있다, 없다, 있지. 그럼 항상 우리는 이 세 사람 중에 한 명이 답이에요. 그럼 여기서 굳이 더 내려가면 읍면동이 내려가지. 맞아요. 네. 그럼 읍면동은 한 개만 딱 가르쳐 줄게요. 읍면동은 열람 발급에서만 나옵니다. 다른 데서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럼 이때는 열람 발급은 두 가지로 생각하죠. 종이를 열람 발급 받을 수 있다, 없다? 있지. 컴퓨터, 전산화된 장부를 열람 발급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제가 항상 애들 때 제주도에 땅을 사고 팔며 제주시청에 가서 대랑도면을 발급받아 봐야 돼, 안 봐야 돼요? 봐요. 그런데 전산화되어 있을 때는 제주시청까지 갈 필요 있다, 없다? 없다. 평택시청에서도 돼야 안 돼요? 돼. 삼성동 동사무소에서도 돼야 안 돼요? 돼. 그러면 읍면동은 열람 발급에서만 나오는 말입니다. 다른 데서는 등장하는 말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럼 하나만 해볼게요. 이거 맞추면 합격이에요. 부동산 종합 공부를 열람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지력소관청 또는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어드바이더 지력소관청은 당연히 들어가지. 왜? 지력에 관한 사무는 어디서 보니까 지력소관청. 맞아요. 네. 그럼 다시 할게요. 부동산, 그럼 좋다. 그럼 이거 빼고 할게요. 그럼 빼고 할게요. 부동산 종합 공부를 열람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읍면동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어드바이더 그러면 부동산 종합 공부의 정정을 읍면동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어렉스다? 제가 그랬잖아요. 읍면동장은 열람 발급에서만 나오는 말이라고. 다른 데서는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이해했죠? 네. 그럼 이제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이거 개수가 몇 개? 세 개. 개수가 몇 개? 세 개. 그럴 때 이 사람은 등장을 안 해. 그러면 두 사람이 등장하지. 그러면 이거는 두 개고, 이거는 세 개지. 그럼 어느 한 사람이 두 개를 관리한다, 한다. 여러분들 그림을 보세요. 삼각이 있어 보인다. 삼각 보조가 있어 보인다. 삼각. 맞잖아요. 네. 그럼 항상 이게 1등이고 이는 2등이지. 그러면 1등은 2등하고 같이 다니고 싶다. 안 다니고 싶다. 안 다니고 싶습니다. 이렇게 딱 끊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딱 끊으면 돼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하고 싶은 말, 이 두 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답은 전부 다 지력소관청입니다. 그럼 시험에 안 냅니다. 전부 다 답은 똑같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만 차이 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자, 여기에 요걸 시험에 내는 게 아니라 이거를 시험에 냅니다. 우리 열람 발급이거든. 자, 보세요. 요거는 지적 삼각점 성과 관리는 누가 한다? 시도지사. 그럼 열람 발급은 누구한테 신청하느냐 이 말이거든. 둘 다다. 둘 다. 오케이? 자, 시작. 시도지사, 지적소관청. 그럼 올해 시험은 요거를 뭐라고 냈냐면 옳은 것을 고르세요 이래놨습니다. 올해 시험에 지적 삼각점 성과에 대한 열람 발급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게 신청한다. 어드바이더 요게 답이었다며, 요게 답. 그럼 한 문제 맞췄죠? 네. 그 다음에 밑에는 전부 다 무슨 청? 지적소관청. 그러면 외울 필요가 없잖아요. 전부 다 지적소관청이다. 위에 것만 차이가 나는구나. 이러면 공부하면 돼. 됐다, 안 됐다? 네. 됐죠? 자, 그 다음에 354페이지를 갑시다. 354페이지. 4번으로 보세요, 4번에. 자, 첫째 줄에 갑니다.
지적 기준점 성과 또는 그 청량부를 열려면 등본을 발휘되는 지적 삼각점 성과에 대해서는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 신청하고 자르세요. 지금 칠판을 보세요. 그게 지금 이거지. 맞아요? 네. 옆으로 갑니다. 지적 삼각보도점, 지적 도근점 성과에 대한 위해서는 지적소관청에 신청한다. 이거지. 맞죠? 네. 그걸 딱 공부하면 됩니다. 통과.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적위원회. 이거를 배우러 들어가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있잖아요. 한 파트가 그거 됐으니까 조금 쉬었다가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